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 스케치의 탑프로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절약형 소비로 전환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경찰과 전국 방위군을 직접 통제하며 해방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전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해 무역 긴장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타겟 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졌고 경찰이 백인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AI칩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국제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약 1393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으로 미국 과학계의 기초 연구와 신약 개발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 연방판사가 앱스타인 맥스웰 사건 대배심 증언 기록 공개를 기각하며 비공개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미국인들의 쇼핑 습관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미정 기자, 이번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실시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 53%가 식료품 비용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경미한 스트레스라고 답한 비율은 33%,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가 식료품 가격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건 처음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지만 최근 몇 년간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꾸준히 높은 식료품 가격에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지금도 식품 가격과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격 인하 공약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특히 대중 관세 전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초기에 재고를 확보하거나 비용을 흡수하면서 아직까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급등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고 관세 부담이 본격 반영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격 부담이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필수품 위주로 장을 보고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거나 쿠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식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 차원을 넘어 경기 둔화의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고용시장과 기업들의 성장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의 임시 CEO 론 사전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조심스럽게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거는 이에 대응해 할인 행사와 자체 브랜드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오레오와 칩스 아호이 브랜드를 보유한 몬델레즈는 소비자들이 특히 비스킷 구매를 줄이고 있어 북미 매출이 지난 분기 3.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결국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 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향후 관세 정책과 경기 흐름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DC 전역에 전국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0일간 지속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방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김윤범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DC의 범죄, 혼란, 불결함을 근절하겠다며 경찰과 연방기관, 전국 방위군이 함께 치안을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숙자 야영지를 전면 철거하고 공원과 도심 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DC의 범죄율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DC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살인사건은 지난해 대비 32% 감소했고 차량 탈취도 37% 줄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범죄 위기라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상당히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나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엘리너 홈즈 노튼 DC 하원 의원은 자치권에 대한 역사적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권력 찬탈이라며 get lost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와 일부 주지사들은 범죄 근절에 과감한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전국 방위군 투입 방식도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번에는 타이틀 32 방식으로 동원돼 연방 통제해서도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약 800명의 병력이 즉시 투입되며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장한 채 검거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수도를 전 세계의 쓰레기장으로 만들게 두지 않겠다며 도심과 공원, 고가도로 아래의 노숙자 거주지를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방위군과 연방기관이 함께 투입됩니다. DC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워싱턴 포스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트럼프 대통령의 DC 통제 가능성에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64%는 두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수백 명이 백악관 인근에서 홈룰 수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행법상 대통령은 긴급 상황 시 48시간 동안만 경찰을 통제할 수 있으며 30일까지 연장하려면 의회 주요 지도자들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양원 통과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델로 삼아 다른 도시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하겠군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라고 규정했고 공화당은 강력한 법과 질서 회복이라고 칭합니다. 범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경 치안 정책을 전국적 정치 무대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DC의 치안과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회담하기 이틀 전 열리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주최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U 집행위원장 폰데르 라이엔,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토 보전과 안보 보장, 러시아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며 미러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미중이 제네바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날 발표됐습니다. 당시 양국은 4월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115% 중 91%포인트를 철회하고 나머지 24%포인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연장 방안이 논의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며 미중 무역 긴장은 당분간 완화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오늘 한 타겟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백인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용의자는 반바지와 하와이안 스타일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긴급구조대는 총 4명의 환자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부상자 여부나 상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쇼핑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매장 주차장을 가득 메운 경찰차와 구급차의 대규모 출동 장면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용의자 접근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경위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의 인공지능 칩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상 수출세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안 우려로 올해 4월 엔비디아 H20 칩의 대중국 판매를 중단했으나 7월 무역 협상 직전 이를 허용하며 수익 배분 조건을 붙였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전례 없고 위험한 관행이며 수출 통제의 안보 목적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404.7달러로 2.5% 하락했습니다. 앞서 1kg과 100온스 골드바가 관세 대상이라는 보도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백악관 해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세 재확인으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관세 이슈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향후 금값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역사적 고점 근처에서 보합권에 머물렀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에서 0.5%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미중 간 AI 반도체 매출 배분 합의 소식이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약 1,393원으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과학의 숨통을 조이는 예산 삭감 논란이 매사추세츠대 의과대학의 아나스타시아 호보로바 교수는 치매나 임산부 위험 질환을 치료할 RNA 신약 개발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과학연구비를 대폭 삭감하고 보조금 연구지원금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80년간 이어진 정부 대학 간 협력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보로바 교수는 지금 축소가 계속되면 연구실 인원을 30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신약 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NIH 예산이 40% 줄면 매년 신약 2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과학은 정치와 무관해야 하며 기초 연구 없이는 혁신도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예산 불확실성은 이미 전국 연구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판사가 기슬레인 맥스웰 기소 과정에서 나온 대배심 증언 기록 공개를 법무부가 요청했으나 비공개 원칙을 깨기에는 사안이 특별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를 거부한 뒤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대배심 절차는 통상 비밀에 붙여지며 공개 결정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증언자는 2명의 법 집행관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스웰은 2021년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20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많이 채우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